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다방이고요. 저는 웹소설 작가 이정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저희 촬영과 편집을 담당해 주시는 감독님을 모셔봤어요. 네, 감독님이시고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며칠 전에 요로결석 수술을 마치고 제가 회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극한 직업이네요. 이렇게 또 회복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카메라 앞에 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주다방 촬영과 편집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정은 작가님의 친동생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닮았습니까? 제가 잠깐 카메라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뭐 유전자 검사를 안 해봐도 누가 봐도 한 몸에서 나왔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네.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네. 저희는 뭐 이상가족이 돼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네. 뭐 한 카메라에 담기가 힘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작아 보여서 너무 네, 좋아요. 비교적 작아 보이셔가지고 네. 굉장히 또 효과를 보는 또 그런 이점이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감독님을 모신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오늘 좀 특별한 공간에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두 사람이 앉아야 되다 보니까 저희 그 주다방 그 원래 촬영하는 그 공간이 조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 작업실이고요. 작업을 하는 방인데 이 방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를 자꾸 하네. 어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를 녹화 도중에 어나 이상한 이제 단어의 반복이 있을 때마다 제가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이가 많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뭔 얘기 하려고 했죠? 네네, 저희가 이 촬영을 하게 된 목적, 이 촬영을 하게 된 이유가 한 분의 댓글 때문이었는데요. 그 댓글이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처음으로 무료연재를 하시다가 이제 출간을 하셨다. 그런데 무료연재 때 굉장히 성적이 좋으셨던 분이시래요. 그런데 출간을 하셨는데 굉장히 좀 기대하셨던 것만큼의 성적은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고민이 많으시다 그러시면서 한 2년 정도 글을 그래서 그 후로 못 쓰고 있는데 필명을 바꿔야 할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된다, 고민이 되신다라는 그런 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일단은 짧게 답변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 작가 생활을 옆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본 분이 감독님밖에 없으셔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감독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봤고요.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제 모습과 그때 제 상황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웹소설을 시작한 지가 지금 현재 5년 정도 되었어요. 2019년도부터 웹소설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제 드라마 공부를 조금 하고 있었고요. 드라마 작가가 되기 위해서 시나리오 공부를 좀 하고 있었고, 이제 좀 힘들어서 시나리오는 더 힘듭니다, 여러분. 웹소설 작가가 되는 게 훨씬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보다는 웹소설 작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이제 방향을 완전히 틀게 된 게 2019년도의 일이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글을 본격적으로 저는 완전히 전업 작가가 돼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옆에 계셨던 분이고 감독님과 그때 한 집에 살고 있었고요. 물론 지금도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보시기에 제가 그때 어땠나요? 2019년도에 저의 모습. 2019년도를 생각하면 그때가 가양동 있을 때 맞나요? 네네네네. 가양동 있을 때 글 쓰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따로 보진 않았지만 그때 물론 저는 낮에 일을 나갔어야 됐고 이제 누나는 이제 작가님은 거기서 글을 이제 집에서 쓰셨었겠죠.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도 병행을 했었죠. 뭐 파리바게트 아르바이트도 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생계는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니까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평일에는 글 쓰고 주말에는 일 가고 뭐 이런 모습을 봤었는데 좀 먼저 좋은 거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에 작가님께서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사람이 되게 좋지 않아 보였죠. 이렇게 뭔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보일 정도로 사는 게 즐거워 보이지도 않았고, 왜냐면 그냥 내가 맹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해야만 했었으니까 그때는. 그렇지만 수입은 훨씬 적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글을 쓰는 그때 작가님 모습은 되게 행복해 보였었죠. 또 되게 조금 갖고 있던 우울증이나 이런 것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던 나쁜 모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좀 측은한 모습? 측은한 모습도 좀 그런가? 아무튼 좀 부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자면은 글을 런칭을 하고 이제 그런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제가 웹소설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단어들, 세부적인 단어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편집을 하면서도 제가 계속 누나한테 어떤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물어보고 제가 편집을 하는 편이어서 그때 어떤 이제 플랫폼에 내 글을 넣어 놓으면 그게 심사가 붙나 안 붙나 그런 걱정, 그리고 출판사와의 어떤 마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작가들과의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한 활동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구나라고 느껴졌었던 때는 사실 런칭을 했을 때 별점 스트레스, 댓글 스트레스 이런 거로 엄청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우리 작가님의 모습은 사실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이렇게 내려지는 판단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 원래도 그런 스타일이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수명을 깎아먹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저러다 때였습니다. 곧 죽겠구나. 네, 그렇죠. 네, 그럴 그랬었죠. 때였어요. 네. 그랬었는데 그게 진짜 까마득하기는 한데, 사실 뭐 지금도 그렇게 댓글이나 별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그리고 심사나 어떤 이제 출판사에 투고를 했을 때 어떤 결과나 플랫폼 그 프로모션 심사 같은 경우 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요. 굉장히 일일비하고, 사실 우울증 약도 지금도 먹고 있고, 그리고 나아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사람이 마음이 아무리 나아지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쓴 글이 독자님들한테 내 생각만큼 와닿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실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글이라는 작업은 혼자서 이제 벽을 보고 쓰게 되는 일이 참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이제 런칭이라는 그 딱 결과로 보답을 받아야 되는데, 보답을 못 받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때 당시에 참 옆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리고 좀 고통스러워한 점도 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아르바이트 가서 또 일은 해야 됐었고, 생계 유지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첫 작품 런칭할 때는 그렇게, 저도 첫 작품 망했습니다. 첫 작품 망했고요. 그 제가 댓글 주신 분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도 무료 연재를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조아라라는 플랫폼에서 무료 연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1위를 찍었었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투배 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투배 쳤을 때 1위를 찍었고, 사실 저는 그때 투배가 뭔지도 몰라서 아침 10시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늘 언제나 아침 10시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보통 투배는 자정에 치시죠. 근데 저는 아침 10시에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그때 아마 여행을 갔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예. 유럽 여행 갔을 때. 네네네네. 그 여행 가 있는데 음. 어느 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갑자기 제 작품이 1위에 올라와 있고. 여행지에서. 네네. 아니 이게 여행지에서. 무슨 일인가. 네.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런칭을 하면 대박이 날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대작가가 한 번에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내가 김은이었구나. 내가 시흥동 김은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예, 그랬죠. 그랬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웠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무료 현재 시장과 유료 현재 시장의 다른 점.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이 주제의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무료 현재 시장과 유료 현재 시장이 분명하게 다른 점이 존재를 하고요. 무료 연재에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유료 연재에서 좋은 성적을 똑같이 얻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 그거를 우리 지망생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크게 상처를 받지 않고 덜 상처받고 조금 더 그런 이제 상황에 닥쳤을 때 마음을 덜 다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 제가 이게 지금 논 편집으로 정말 올릴 생각이신가요? 저는 지금 엔지니어라 이 카메라가 지금 녹화가 되는지 사실 지금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가서 한번 보고 소리가 오시겠어요? 잘 들어가는지, 아니 또 가서 보게 되면 또 이걸 논 편집으로 저희가 지금 올릴 생각인데, 실시간 생방처럼 댓글 없는 영상처럼 올릴 생각인데 사실 굉장히 불안하네요. 이 불안감을 나영석도 느낄까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가 좀 새는데 그냥 새는 방향으로 가죠. 그래 뭐 네. 작가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뭐 사실 저는 뭐든 상관없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이제 감독님이랑 나누는데, 항상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과연 이걸 독자님들이 아니라 구독자님들, 구독자님들이 과연 이걸 보실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조회수가 나올까? 항상 그 부분이 저희는 항상 걱정을 하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구독자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꾸준히 조회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지구력 하나는 좀 알아주는 편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길게 보고 있고, 길게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면서 네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뭐 있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강의로 어찌됐든 간에 충분히 많은 정보를 드리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오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에 얼마든지 찾아보려면 재밌는 영상 많죠. 재밌고 시간을 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영상들 많은데, 저희 영상이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작가님이 준비하는 강의라든지 아니면 제가 편집하면서 좀 더 어떻게 정보를 좀 확실하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까 하는 그 고민들 때문에 뭐 또 저희가 유튜브를 한두 번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사실 이 채널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거를 밝힐 마음은 없지만 다른 망한 채널들을 밝힐 마음은 없지만 저희 굉장히 지금 순항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 강의로만 만들어지는 유튜브에서 웹소설 또 개해서 이 정도 구독자를 가지고 또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데 힘을 보태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서 굉장히 지금 순항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섣불리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건강이 안 좋으신데 네. 지금 불러가지고 팔뚝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계속 제 의도치 않게 소변이 나옵니다. 잘 필요는 없잖아. 아니 이게 요로결석을 진단받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저 이제 동네에서 별명이 요도르라고 그 러시아 불주먹이 러시아 불주먹인 그 FC? 제가 그 분야를 잘 안 봐서 로드 뭐 파이터 뭐 이런 복싱 선수인가 뭐 그런 격투기 선수가 있는데 러시아 사람이더라고요. 효도르라고. 근데 제가 지금 요도르라는 별명을 아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요도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픈 일이네요. 네. 그래서 마가 뜨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편집을 하실 그럼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하죠? 노편집 노컷으로 지금 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이게 괜찮겠느냐고.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네, 마가 뜨면 마가 뜨는 대로 뭐 네. 어쨌든 편집이지만 삐지만 살짝 깔까요? 고민되죠. 아 굉장히 불안하네요. 근데 일단은 또 이야기가 많이 샜는데 일단은 그랬었고 그리고 사실 웹소설이라는 게 처음에 잘 되신 분들이 처음부터 잘 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제 주변은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근데 사실 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얼마만큼의 저는 1만 시간의 법칙을 믿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자신의 노력을 들였느냐, 얼마만큼의 시간과 거기에다가 쏟는 열정이 얼마만큼이 일정한 항아리를 채워야 저는 그게 성과를 본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새 작품까지도 망했던 것 같아요. 네. 새 작품까지도 계속 망했었고 빚을 본 게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쵸? 그렇죠. 제가 좀 그래도 좀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좀 정신이 좀 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사실 진짜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 그 5년 전의 기억은 다시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5년 전에 글 쓰던 그 가양동 골방에서 정말 벽만 쳐다보면서 글 쓰면서 진짜 어떻게 그 웹소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전개가 마이너적인 전개인지 메이저한 전개인지도 모를 때 그냥 그저 인풋만 가지고 제가 글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인풋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제가 웹소설을 참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 회사 다니면서 웹소설을 읽었던 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었고 그래서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풋이다. 갑자기 강의를 또 인풋이 중요하다. 인풋 없는 아웃풋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뭐 어쨌든 예술이라면 예술이니까 글쓰기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인풋이 되게 중요하죠. 아웃풋만큼. 네, 그럼요. 또 인풋만 많이 하고 아웃풋을 안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죠. 사실 제가 저희 작가님이랑 강의 영상을 찍으면서 그리고 강의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제일 많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 강의를 모두 완강하고 매주 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글의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사람은 정말 1%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정보는 너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도하기도 전에 이미 다 거기까지 가본 사람들의 정보만을 보고 금방 포기하는 사람도 또 더욱 더 많아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풋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웃풋이 중요한 만큼 네.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작가님이 하는 이야기의 주제도 누구나 처음은 그렇다. 처음은 누구나 보잘것없고 그리고 초라하고 이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거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힘은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조차도 네. 처음은 정말 미미했다. 음. 정말 뱀꼬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음. 미꾸라지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고 새우였죠, 새우. 이제 막 깨어나는 아기 새우. 허리도 못 편 새우.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고. 아, 그거 기억납니까? 네. 제가 별점을 만들어주고 제 아는 지인한테 총동원한 문자를 보내서 우리 누나가 이번에 글을 썼는데 별점을 좀 평점을 올리기 별점 좀 5점 눌러주고 뭐 댓글 좀 남겨주고 이런 작업이라면 작업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것들. 그랬죠. 네. 근데 그거 지금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고. 예, 아, 근데 친구가 몇 안 돼서 한 4-5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친구. 뭐 제가 아는 지인을 총 동원한다 그래도 뭐 얼마나 뭐 그랬겠습니까. 네. 예, 그거 이제 별점 조작 이런 걸로 걸릴 수가 있어서 예, 그럼 큰일 나고요. 그 조작을 해서 대박을 쳤으면은 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순간 일자리를 잃을 뻔했네요. 네네. 네. 망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예, 뭐 조작의 수준도 못 나가도 되는 내용인가요? 네, 뭐. 상관없나요? 네. 그냥 지인들이 사준 거니까 음. 지인들이 뭐 진짜 뭐 몇 명이나 된다고 몇 되지 않는 지인들이 사주신 거 사주신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나 막 친구한테 연락해서 혹시 명절 선물 안 샀니? 명절 선물 안 샀으면은 저기 부모님 댁에 방문할 때 웹소설 한 권 들고 이렇게 하나씩 사줘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니까. 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댓글 내용이 되게 지나왔던 다 경험했던 고민들이었고 너무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주제로 영상을 찍고 싶었던 거이기도 하고. 근데 저도 사실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논 편집으로 가는 게 과연 이게 괜찮을까? 근데 일단 한번 해보고 뭐 반응이 좋으면 아니 해보고 일주일 정도 보고 반응이 안 좋으면 내리죠 뭐. 내려서 다시 뭐 찍을까요? 자유롭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별로 반응이 안 좋으면 뭐 영상이 근데 다 사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매끄러운 영상이더라도 편집을 거치면 다 더 프로같이 보이고 하지만 영상은 원래 다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저는 라이브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라이브를 하고 싶지만 구독자가 안 되지 않나요? 지금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지금 그렇게 하시면은 한 100분 정도만 더 구독 눌러주시면 이제 라이브 켤 수 있는데 그렇죠. 네. 100분 정도만 구독을 눌러주시면 구독과 라이브를 좋아요를 할 좀 눌러주시면 네. 라이브를 곧 켤 수 있다는. 라이브 되게 해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은가요? 하고 싶은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기보다 아무래도 저는 관종인가 봅니다. 독자님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해서 어떤 반응을 주실지 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떤 반응을 주실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내가 작가가 됐나 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삶의 방향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여 주는지 받아들여 주지 않는지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른 생각이라면 어떤 다른 생각인지 그런 것들이 전 너무 궁금하고요. 그래서 작가가 된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요새 말로 관종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관종. 네. 관종도 좀 옛날 말 같네요. 이제 이제 옛말 같고 관종 이후에 또 뭔가 단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인싸? 인싸는 더 옛날 말이죠. 네.
아니 웹소설 쓰시는 작가님이 그렇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도 괜찮을 겁니다. 웹소설은 그런 말 안 쓰니까. 그래요. 웹소설 트렌드 따라가기도 바빠서요. 뭐 그런. 뭐 그분 댓글에 관한 이야기가 더 네.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가 참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절망편과 희망편 두 편으로 제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근데 절망적이지 않은데요? 얘기는? 딱히? 네, 위로를 드리고 있죠. 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컨텐츠의 제목은 절망편이라는 거. 웹소설 그 첫 런칭했을 때 망했던 이야기, 예, 망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라서 어쨌든 저는 그 댓글 주신 분에 대해 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저는 필명을 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왜죠? 네. 저도 물론 필명을 안 바꿨고 새 필명을 파기는 했지만 그 이제 장르가 달라서 새로운 필명을 파서 이제 또 작업을 했는데 제가 BL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근데 BL 필명이랑 현대로맨스 필명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장르가 달라서 필명이 다른 것뿐이고 저는 한 번도 필명을 바꾼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안 바꾸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종수를 쌓아야 돼요. 작가가 내 필명에 경력이라는 게 생기려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경력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내 경력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필명으로 그 한 필명으로 계속 쌓아지는 그 종수가 작품 수가 그게 나중엔 나의 이력이 되고 나의 이 필모그래피가 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필명을 안 바꾸시고 또 같은 필명으로 어차피 글 쓰는 사람은 똑같으니까 필명 바꾸고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뭐 새로 시작하고 싶다라고 해서 필명을 바꿔서 써도 어차피 글 쓰는 사람은 난데 또 그래 봤자 거기서 거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명을 안 바꾸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네. 근데 이 영상을 또 찍고 영상 업로드하고 또 더 많은 분들 그 고민을 갖고 댓글을 이렇게 적어주신 분 이외에도 이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이 영상을 보면은 또 잠깐의 위로를 얻고 또 금방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또 번번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뭐든 다 정답은 없지만 자기만의 돌파구를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원래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초라하고 시작하는 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뭐 좋은 작가가 되는 것도 당연히 힘든 일이겠죠. 그만큼 시간과 우리 또 제주도에서 제가 작가님이랑 조금 같이 내려가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좋아하던 그 김정희 그 추사 그 김정희 기념관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거기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1000개의 벼루를 닳게 하고 10,000개의 붓을 닳게 했다. 그러니까 명필도 그만큼 천재도 그만큼의 노력으로 이렇게 명필이 되는데 또 웹소설 작가든 뭐든 예술하시는 분들의 암흑기가 없었을까? 네, 누구나 다 암흑기가 있을 수 있다. 그거 제가 강의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추사 김정현 선생님 너무 좋아하고 그 1000개의 벼루를 닳게 하고 10,000개의 붓을 닳게 했다라는 그 말씀 너무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제 상황도 그렇게 막 되게 희망찬 나날들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음. 희망찬 날들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저도 매 순간 매 순간 노력하고 있고 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 그리고 이것조차도 나의 하나의 지나가는 이력이 될 것이다. 나는 분명히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져 있다. 나 자신한테 주문을 걸면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감독님도 그러시죠? 그렇죠. 음. 뭐 그리고 뭐 예술 자꾸 제가 예술 하는데 글 쓰는 거를 저는 예술로 보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거는 사실 자기가 정말 좋아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일을 진짜 사랑하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풍파 따위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 요로결석의 고통에서 탈출했듯이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몹시 고통스러워. 네. 얼마 전에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었거든요. 아직 몸 안에 놨던 수액이 다 빠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합니다. 정말이지. 그래서 일단 이게 라이브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카메라를 켜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적당한 선에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만큼만 해도 한 30분은 나왔을 것 같죠? 아 모르겠네요. 감이 없네요. 제 생각에 한 3분 봅니다. 23분. 네, 예. 23분 정도 봅니다. 일단은 한번 노편집으로 한번 영상 찍어봤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편집 그런 기대도 영상은- 하지 맙시다. 예. 다들 암흑기가 있듯이 이 또한 지나가는 과거라고 생각하고 예. 네, 그래서 뭐 봐주시는 분들은 보시고 네, 썸네일만 어떻게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저희가 썸네일까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썸네일 지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썸네일 어떻게? 좀 더 찍어? 좀 이따 찍어. 같이 찍지 말고 따로 찍어. 나만 나오게? 지금 수액으로 퉁퉁 불어 있어서. 같이 찍으면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서 좋은데. 아, 작아 보이는 효과. 어차피 유튜브에 감독님 얼굴 많잖아요. 혼자 찍고 이렇게 작게 해달라 그래. 저희 썸네일 해주시는 그 디자이너님 또 따로 계시거든요. 제가 늘 여러 가지 주문을 드리는데 너무 잘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방송을 통해 드리고요. 굉장한 야행성이시더라고요. 네, 일반 밤낮이-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것 미국에 같아요. 사시는 줄 알았어 나는. 그러니까. 낮에 전화하면은 절대 연락이 안 돼. 돼. 밤에 막 새벽 4, 5시에 막 오케이 막 이렇게 연락 오시고. 이런 얘기로 하면 12시간도 떠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만 얘기합시다. 마무리를 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이 카메라를 한번 켜봤고요. 질문에 답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번 주제는 제 웹소설 망한 썰, 제 첫 작품 망한 썰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제는 잘된 썰. 망한 썰이 있으면 잘된 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제는 한번 잘된 이야기를 한번 주제로 삼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또 한번 같이 해주시죠. 네네네. 그때는 혼자 좀 더 하면- 나은 모습으로, 예. 나은 건강 상태로. 혼자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네.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푸는 방식으로 영상을 찍고 싶은데 제가 이제 편히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분밖에 없어가지고 주변에 그래서 일단 한번 찍어봤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다방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